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함입니다. 사주 명리학을 연구하고 또 실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씩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요. 이 눈높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관점에서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은 되는데 일단 그냥 편하게 기본 개념을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실제 통변을 할 때 하나의 그 기준점을 잡는데 좀 관건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이론만 너무 얘기하게 되면 이론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그걸 알 것 같은데 막상 놓고 풀게 되면 기준점이 없게 되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십신의 기본 개념입니다. 십신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냐면 사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뽑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주를 뽑게 되면 일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간. 그래서 일간인 나가 뭘로 태어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어난 날이 들어가는 겁니다. 태어난 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갑목이 내 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갑이 갑을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럴 경우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이 비견은 뭐냐면 나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나란히 어깨 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죠. 사주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다 내 몸입니다. 8자가 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 하나가 더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목과 갑목이 있게 되면 나무가 나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나무는 근본이 자기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옆에 나무가 하나 있게 되면 이게 꼭 어떤 작용을 합니다. 예. 어떤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양한 형상으로 이제 세운에 의해서 또는 대운에 의해서 그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갑목이 갑목을 봤다. 이건 다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그 다음에 갑목이 같은 갑과 을은 같은 나무인데 이제 갑이 을을 보게 되면 이게 겁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겁재, 재물을 빼앗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주가 있는데 내가 갑목과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이 을목이 무조건 내 재물을 뺏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왜 아니냐? 천간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 천간의 구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 갑을 보게 되면 이게 비견이죠. 또 갑이 이렇게 을을 보게 되면 이게 겁재가 되는 겁니다. 이 겁재 옆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겁재, 재물을 자꾸 뺏는다. 이런 식의 이제 통별을 합니다. 또 갑과 갑이 보면 비견이라고 그러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간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갑이 임수를 보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과 양이죠. 그래서 이제 효신이라고 그러는데 효신은 다른 말로 편인입니다. 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이 개수는 물인데 이게 음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다르니까 이게 정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책에 보면 정인이 되게 좋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전통 학문이고 편인은 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실제 사주를 보게 되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임수가 더 귀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효신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효신이면서 편인인데 왜 그러느냐. 이게 임수는 강호와 같은 맑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상담하신 서울대 피아노학과 그 나오신 분의 사주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요건데 이분이 뭐 편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 편모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분 뭐 어머니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한 분이시고 부모님의 사이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이걸 편인으로 보면 안 돼요. 임수는 그냥 강화 같은 맑은 물이다. 예. 이제 요게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일단 의미만 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갑목이 무토를 보게 되면 양과 양이 만났죠. 그래서 편재. 갑이 기토를 보게 되면 정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편재 정제에 대한 그 약간 잘못된 그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값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편재를 보고 있죠. 그래서 큰 재물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냥 재성으로 보면 됩니다. 재성은 재성인데 돈이 산으로 돼 있거든요. 돈이 산으로 돼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 봐라. 돈 욕심이 많구나. 돈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바로 돈 욕심이 많다. 돈에 대한 배포가 크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편재에서 큰 재물이다. 유통의 재물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기토를 보게 되면 이 정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실제 제가 다 아는 사람들 사주예요. 여기 다 청강구조를 제가 오픈할 수도 있는데 갑의 기 을구조죠. 이거 아주 잘하는 분의 사주죠. 자, 이분이 이게 그러면 갑의 여기가 다른 시인데 정묘시네요. 참 착각했네요. 이분 같은 경우도 각기 합돼 있죠. 이게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는 뭐 봉급의 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봉급 생활만 했느냐? 현재는 봉급 생활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정제지만 이게 돈 욕심 한번 부리거든요. 그래서 망한다. 이게 원국의 해석입니다. 야, 이거 인생 살면서 돈 욕심 부리다 망하겠구나. 이게 간목과 기토의 해석입니다. 이걸 뭐 정제기 때문에 뭐 봉급의 돈이고 직장생활 잘하고 중정지합이라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있는데 실제는 아니더라.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 칠살이라고 그러는데 편관이죠. 이 편관은 칠살입니다. 이건 양이고 이건 양인데 양과 양이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경금이 간목을 좀 두들겨 패는 형상이죠. 제가 이게 두들겨 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주 해석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뭉퉁한 금이 와서 쇠가 와서 남을 치죠. 제가 또 아주 잘하는 분의 사주가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갑의 경구조인데 이게 경이 두 개네요. 경수생이니까 여기는 기억이 안 나고요. 10년도 넘은 분이라 요 구조예요. 이게 편관 7살이죠. 뭐 7살이라서 무슨 뭐 경찰을 하고 근데 진짜 경찰 의무 경찰 하긴 했어요. 옛날에. 근데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경금이 7살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건 관이에요, 관. 그래서 제 말씀은 7살 정관을 관으로 봐라. 편재 정의를 그냥 재로만 봐라. 효신 정인을 그냥 인수로만 봐라. 비경겁제를 그냥 비겁으로만 봐라. 예, 요렇게 하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잘 풀린다. 예, 그리고 빨리 봅니다, 사주를. 예, 그리고 실제 통변에서도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예, 제가 그거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 관법을 원치 않으시면 안 따르셔도 상관없는데 예, 이걸 자꾸 그렇게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봐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좀 봐도 그렇고 왜 저거를 계속 뭐 이렇게 식신 상관으로만 해석을 할까? 왜 자꾸 7살 정관으로만 풀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간목이 경금한테 당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사람 이야기 학생인데 이 구조를 가진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제가 지금 무슨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그러죠. 전공 안 맞을 건데요. 전공을 잘못 선택했죠. 예, 이 구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목이 신금을 보면 정관이다. 뭐 정관이면 또 좋다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병화개수. 3년 전인가 사주 푸신 분인데 요 분의 아들 사주예요. 이분이. 병화개수를 봤으니 개사시죠. 당연히. 이걸 갖다가 천학원에서 잡아준 겁니다. 출산 폐길로. 이거 참 얘기하기 뭐한데 병화가 개수는 정관이죠. 그럼 정관이면 다 좋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병화와 개수를 보게 되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거 평범한 직장인이네. 평범하구나. 태양, 이게 태양으로 태어났죠.
태양이 빛이 안 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사주가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 개수가 뭐냐는 거예요. 정관 빼놓고 개수가. 이게 빗물이에요, 빗물. 하늘에서 내리는. 이게 그래서 사주에서는 병이 되는 거죠. 병약론에 의하게 되면. 저 병을 다스리는 글자가 있는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간목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네요. 간목.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제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그 다음에 간목이 정화를 보게 되면 상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실제 통변에서 그냥 식상으로 봐라. 식상이다. 식상은 뭐냐면 내 기운을 설계시킨다. 이 설계시킨다는 표현이 아주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간목이 병화를 보면 병화가 간목을 키웁니다. 키우죠. 태양이 나무를 키우지 나무가 태양 키우는 거 아니에요. 간목이 병화를 생해줍니까? 그거는 목생화라는 그런 이론적인 학문적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화생목입니다. 병화가 태양 간목을 살리는 거예요. 키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럴 경우 간목이 사장이 되죠. 요거는 부하 종업원이 되는 겁니다. 부하 종업원이 사장을 먹여 살리거든요. 이런 식의 해석법. 저는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이제 간목이 정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이론상은 상관입니다. 상관. 그러면 상관이란 게 뭐예요? 사람이 좀 건방지고 아는 체하고 뭔가 관을 자꾸 치려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간목과 정화가 있는 모든 사주가 다 상관인데 그런 흉의가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뭐냐? 바로 지지. 키포인트는 지지의 계절. 계절과 천간 구조에 의해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사주가 많이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상관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저는 서울에서 이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게 십신론인데 지금 간목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보게 되면 비견이다. 간목이 을목을 보게 되면 겁재다. 요게 이제 그 이론상 해석입니다. 갑이 임을 보게 되면 편인이면서 효신이다. 근데 원칙적으로 효신은 식신이 있을 경우에 효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인수다. 그다음에 개수는 정인이다. 무토는 편재다. 기토는 정제다. 경금은 칠살, 편관이다. 그 다음에 신금은 정관이다. 평화는 식신이다. 정화는 상관이다. 간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보시지 말고 갑이 갑을 보게 되면 비겁을 좀 보고 있구나. 비견겁제가 있구나.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천간에서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간목이 임계를 보게 되면 이거 인수성이구나. 물의 생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근데 임수라는 물을 받는 구조와 개수라는 물의 생을 받는 구조가 어떤 차이점인지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자, 간목이 제가 요거 바로 지금 1시간도 안 된 사주예요. 제가 오늘 저녁 7시에 상담한 사주인데 이게 서울대생 사주죠. 아주 좋은. 이게 편인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경신건을 보게 되면 관성이구나. 관성이다. 관은 뭐냐? 나를 억제시키는 성분이구나. 계절에 따라 이 경금과 신금의 모양은 다 달라집니다. 자, 병화정화는 식상이구나. 식상은 나를 설계시키는구나. 간목이 태양을 보고 있을 경우의 성향과 간목이 정화, 불을 볼 경우에 이 간목의 성향은 어떻게 바뀌는가. 실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간목 기준으로 비견겁제, 효신, 정인, 편제, 정제, 칠살, 정관, 식신, 상관 이 정도는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렇게 또 천간 구조를 가지고 또 한번 이 사주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을목을 한번 해보죠. 을목인데 일단 제가 어떤 틀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도 그냥 편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시켜 드리고 할 뿐입니다. 다음에 이제 을목편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